그 두산에서 지금 뛰고 있는 그 니폴트 선수가 약간 바운더리 메이저리거라고 얘기하면서 과연 그 선수와 유현진 선수의 기록이 어떻게 되느냐, 뭐 그러면 연봉이니 계약 기간이니 뭐 합당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많이 보여질 거라고 말씀 좀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2006년, 그러니까 더스틴 니폴트가 2010년에 텍사스에 뛰었었고 2011, 11을 이제 한국에서 뛰었는데 기록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예, 승수는 사실은 좀 팀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워낙 유현진이 한국에서 흔히 말하는 소년가장이었기 때문에 승수를 제외해두고 봤더니 방어율은 2011년도 같은 경우는 더스틴 니폴트가 조금 좋았고 2012년은 유현진이 좀 좋았고 기록에서 큰 차이는 없는데 그 이닝당 그러니까 볼넷당 탈삼진 비율 같은 게 이제 유현진 선수가 좀 많이 높더라고요. 이제 그런 기록을 빼고는 뭐 더스틴 니폴트보다 유현진이 크게 한국 리그 자체에서 막 너무나 우수하게 뛰어나다라는 거는 통계상으로는 사실은 그렇게 볼 수는 없더라고요. 앞서지는 않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중요하게 보는 거는 이닝당 안타 몇 개를 맞았느냐, 그게 1.0 이하냐, 그리고 삼진과 볼넷 비율이 2대1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근데 그거는 유현진 선수가 뭐 4대1, 5대1 예, 이렇게까지 그렇죠. 되니까 상당히 완벽한 거고. 네. 근데 이제 그 숫자들이 우수한 건 알겠는데 그게 니폴트하고 비교할 때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그 니폴트보다 훨씬 좋으냐 안 좋으냐, 그런 걸 보면 좀 쉽게 드러나지 않느냐. 볼넷당 탈삼진 비율은 훨씬 좋아요. 훨씬 좋죠. 근데 이제 이닝당 안타 피안타 그거는 그 큰 차이 없습니다. 큰 차이 없습니다. 네. 그거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그거 니폴트 같은 선수는 메이저리그에서 체계적인 관리를 받던 선수잖아요. 근데 류현진은 그 늘 말씀하시는 대로 너무 많이 혹사를 당해서 과연 메이저리그에서 잘할 수 있을까? 저는 유현진 선수가 이번에 이 다저스 포스팅으로 왔는데 이 계약이 불발이 되면 이 유현진 선수뿐만 아니고 하나 이글스 모두 이건 아주 큰 손해를 보게 되는데. 아니 얼마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이글스 280억 원을 잃어버리지만. 그러니까 그 다저스가 유현진을 꼭 잡아야 되는 그 프레셔가 큰지, 아니면은 유현진이 하나로 돌아가면 안 되는 그 프레셔가 더 큰지. 저는 제가 봤을 땐 유현진에게 더 프레셔가 있다고 보는데. 그 심리 싸움에 또 장난 아니겠네 이거. 그러니까 지금 뭐 보라스는 뭐 돌아왔다 2년 후에 다시 올 수 있다 뭐 이렇게 이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게 실제로 그런 상황인지. 2년 후에 돌아왔을 때는 유현진 선수는 9위는 뚝 떨어져요. 왜 그러냐면 일단은 지금 왜 적기냐면 나이도 25을 적기고 스카포라스가 볼 때 유현진이 지금 2년 후에 왔을 때 27살 나이 안 먹었다고 그러지만 일단 한국에서 피칭을 하게 되면 2년 동안 피칭을 하게 되면 거의 어깨는 이제 중고 어깨가 돼버려요. 아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네. 제가 여러 번 비유했지만 류현진 선수가 아직 25살밖에 안 됐지만 앤드류 바이넘 같다. 앤드류 바이넘도 25, 26 아닙니까? 근데 바이넘은 정말 잘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벌써 양쪽 무릎 수술 다 하고 뭐 그렇죠? 류현진도 어깨 수술 받고 그 몸은 나이는 25이지만 지금 마일리지는 너무 높아서 이게 몸은 몇 살인지. 그러니까 지금이 적기고 만약에 이번에 안 되면은 내년에는 포스팅 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1년 남았는데 자유계약으로 그렇죠. 오지 뭐 굳이 또 포스팅을 할 리도 없고 포스팅을 응할 구단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합당한 대우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유현진이 스카포라스에게 나는 다저스 마운드에서 뛰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고 자꾸 돈을 갖고 흥정을 하게 되면 자칫 다저스와 이 계약이 불발될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오히려 다저스에서 꼭 뛰어야 된다라고 그러면 오히려 또 약점 잡히는 그런. 아니 그거는 스카포라스가 절대로 얘기는 안 하죠. 그렇지만 스카포라스에게 일단 메시지를 전달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예전에 데런 드라프트하고 박찬호가 FA가 될 때 1년 앞서 데런 드라프트가 됐잖아요. 근데 데런 드라프트는 다저스하고 5년 계약을 맺었고 결국 박찬호는 텍사스 레인저스로 갔는데 왜 데런 드라프트가 다저스에 남았냐? 데런 드라프트 프레이전트 먹튀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러냐면 본인이 스카포라스한테 나는 다저스에서 뛰고 싶다. 그렇기 때문에 스카포라스가 다저스하고 결국은 절충안을 해서 5년에 5천만 달러 그 계약을 이끌어낸 거죠. 류현진 선수도 그거 하나 알아야 될 거예요. LA에서 뛰는 게 다른 데로 가는 것보다 100배 좋고 유리합니다. 그리고 또 투수에게도 완전 친화적인 구장 아니에요? 그렇죠. 자 지금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건데 한화에서 사실은 280억이라는 게 돈은 들어오진 않았지만 일단 들어올 거로 예상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한국 그 프로야구 FA 시장에서 잡은 사람이 없어요. 근데 뭐 그거를 두고 유현진이 다시 하는 게 아니야? 뭐 이러지 않을까라는. 그리고 데런 드라이포트 아까 말씀하셔서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요. 걔 요새 크리스마스 날 애들 선물 나눠주는 일이 걔 주업이 됐습니다.
존이라고 있네요. 그 돈은 많잖아요. 먹자니까. 그것도 아마 던져주지는 못할 것 같네요. 그리고 토스를 유현진이 다저스에 뛰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 텍사스 레인저스도 그 포스팅으로 2천만 달러를 제시를 했는데 사실 이제 다저스한테 밀렸잖아요. 2,500만 달러 써서. 근데 만약에 유현진이 텍사스 레인저스에 갔다면은 방어율 무조건 4.5 이상 돼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죠. 그건 저는 그 다루비쉬가 일본 프로야구에서 2점대 방어율인데 3.90이에요. 그죠? 그런데 다저 스타디움에서 뛰게 되면 2001년에 박찬호가 이 다저스에서 15승 10패 방어율 3.50을 기록했는데 다저 스타디움에서의 방어율이 성적이 어떠냐? 10승 4패 방어율 2.36이에요. 그런데 원정 경기에서의 성적은 5승 7패 4.83이에요. 무려 방어율이 2.47이나 차이가 나요. 2.47이면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그때 당시에 프리에이전트가 됐을 때 많은 전문가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박찬호를 영입하는 구단은 박찬호의 투구 내용을 잘 봐라. 홈과 원정에서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그거를 잘 봐야 된다고 그런 경고성 메시지를 전달했는데 텍사스 레인저스가 덜썩 잡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뭐 텍사스 레인저스에서 실패하고 말은 거죠. 근데 박찬호하고 류현진하고 좀 비교해보는 건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싶기도 한데. 어떤 면에서 비교를 하십니까? 저는 류현진이 그 안 좋은 한국 프로야구장 마운드에 던졌던 게 어느 원정구장을 메이저리그를 가더라도 뭐 그런 건 영향 크게 있지 않을 것 한국 같은데. 타자하고 메이저리그 타자하고는 달라요. 왜 그러냐면 메이저리그 타자는 1번부터 9번까지 홈런을 칠 수 있는 타자고 한국은 홈런 치는 타자가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죠. 그리고 미국은 그 유현진이 그 기자회견에서 단점이 많다고 그랬지만 사실은 그럼 본인의 단점은 뭐냐? 일본 투수들이랑 한국 투수들이 와갖고 실패하는 게 뭐냐면 그 실패라기보다는 그 방어율도 높게 나타나는 게 실투를 하면 바로 홈런으로 연결돼요. 그래서 메이저리그 타자들은 히팅이고 한국 타자들은 저스트 컨택을 하기 때문에 3안타 맞아서 1점 내는 거고 여기는 누상의 주자가 한두 명 있으면 그게 다 3실점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저 스타디움에 있어야 되는 이유예요. 일단 뭐 이번 주는 끝났으니까 다음 주에는 뭐 계약이 될 거란 가능성보다는 아닙니다. 30일이면 30일 끝까지 가는 게 스카포라 스타일입니다. 맞습니다. 마지막 한 10일 정도 더 있어요. 벼랑 끝 전술이니까요. 10일, 15일. 그러니까 여기 현지 시간으로 12월 10일까지 마감이니까 아마 10일 날 마감할 때 그때 뭐 발표 뭐 성사냐? 결렬이냐 이런 거 마감 시간에 안 맞아서 아마 여러 신문에 못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계약을 해서 발표를 할 때 과연 그 보라스 사무실에서 다시 기자회견을 할까요? 다저스 구장에서 할까요? 그것도 미미한 차이가 있죠. 아니 근데 그 보라스 사무실에서 해요. 아, 근데 그 보라스 사무실에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입단 기자회견을 이제 아마 여기 한국 그 취재진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유현진 선수는 분명 그 기자회견을 그 공식 기자회견을 아마 크게 할 겁니다. 그 보라스 사무실 너무 배려를 좀 안 해주네요. 너무 멀어서. 뉴포트 있는 곳에서 자꾸 사람을 부르면 여기 힘든 데는 하는 것도 좀. 근데 뭐 보라스가 배려를 뭐 언제 해주세요. 언론 생각했나요? 근데 또 그렇죠. 보라스 사무실에서 얼마 전에 그 통화를 하다가 얘기를 하다가 뭐 우스갯소리를 하다가 보니까 한국 언론 시간을 맞춰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 또 언론사들이 뭐라 그러고 그래서 굉장히 애매하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기 언론사 여기 언론사를 맞춰줘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일단은 왜냐면 뭐 우스갯소리로 한 얘기였습니다. 예. 뭐 그냥 이것도 우스갯소리지만 뭐 시장성을 생각을 할 때는 한국 언론을 맞춰줘야 되겠죠. 그렇죠. 아 그런가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메이저리그 중계권 뭐 천정부지로 또 올라가는 겁니까? 근데 이 유현진 선수하고 메이저리그 중계권은 아무런 상관없어요. 아 그래요? 근데 나중에 한국 방송국에서 유현진의 경기를 중계하고 싶어 할 때 그때 협상에 테이블에 앉아서 아마 기절을 할 겁니다. 다시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걸 이제 MBC 그 케이블에서 갖고 있는데 그 계약을 이제 몇 년 계약을 맺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2013년까지래요. 예, 2년 계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2013년이 13년까지. 끝나면 그러니까 유현진 선수가 다저스 선수로 있다는 일단 가정하에 2013년이 끝나면 일단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요. 반대로 얘기하면 뭐 오늘 나온 보도만 봐도 지금 다저스 중계권이 한 회사에 지금 네. 7배가 뛸 전망인데 그렇죠. 뭐 7배는 아니어도 아마 아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MBC는 2년 계약해서 놓았네요. 그렇죠. 일단은 내년 2013 시즌은 일단 모든 거를 다 뽑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2014년 계약 때는
예, 그거에 이제 몇 배를 더 몇 배를 내야 되겠죠. 줘야겠죠. 네. 자, 그럼 유현진 선수 얘기는 여기까지 일단 해보고요.